자, 2017 온라인 진로 체험 페스티벌 원격 영상 진로 멘토링 토크 콘서트 저희 이제 마지막 시간입니다. 뭐 지난 5일 동안 월요일부터 저는 사실 좀 시원한 감정도 좀 있어요. 지금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5일 동안 달려왔는데 어떻게 하다 보니까 이제 결국은 마지막 요 시간까지 왔어요. 그래서 사실 아까 전에 저희 한 쉬는 시간 동안 조금 얘기 나눴었잖아요. 예. 예. 아, 이걸 어떻게 풀어야 되냐, 디스플레이를 뭐 이걸 허심탄회하게 얘기를 나눴었는데 오히려 얘기를 하면 얘기할수록 지금 엘토버 해피스토어라는 이 기업이 가장 마지막에 온 게 어떻게 보면 잘 됐다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 이유를 우리 그 성원배 멘토께서 정말 동영상 길이가 조금 있어요. 조금 있는데 이 동영상을 보면서 설명을 해 주실 겁니다. 한번 동영상을 보시면서 좀 보도록 할게요. 네, 지금 동영상에서 보시는 곳은 그 창의 공항이에요. 싱가포르에 있는 창의 공항이고요. 저희가 싱가포르과 이제 그 터미널이라는 공간이 많아요. 공항에는 그러니까 사용자들이 공항 방문객들이 잠시 쉬었다 가기도 하고 그렇죠. 환승도 하고 쇼핑도 하고 이런 부분이 있는데, 저희 기자들이 가장 많이 가는 곳 네네, 중에 그렇죠. 하나입니다. 이제 거기에 저희는 여기 이제 소셜티라고 해가지고 이제 저희가 디지털 사이니지와 이 모니터와 그 다음에 바로 나오는 이거죠. 맞습니다. 이걸 설치해놓고 이제 저희가 하드웨어와 들어가는 시스템, 컨텐츠 모든 부분을 저희가 제작해서 납품을 했습니다. 한 가지 재밌는 게 지금 보기엔 네, 뭔가 정형화된 콘텐츠가 돌아가는 게 아닌 것 같아요. 네. 이 컨텐츠 부분은 시간과 날씨에 따라서 바뀌게 돼 있어요. 그래서 네. 저녁에는 저녁에 맞는 컨셉으로 바뀌고, 가을에는 가을 계절에 맞게끔 컨셉이 바뀌고, 네. 이 시간대에 따라 계절에 따라 이제 바뀌게끔 저희가 다 제공한 그리고 거고요. 사람들이 좀 보면서 즐거워하는 게 뭔가 자신들의 콘텐츠가 업로드되는 걸로 보이죠. 이제 여기 키오스크라는 데서 자기가 사진을 찍고 네. 사진을 찍어서 다양하게 꾸미기도 하고, 뭐 포토샵도 기능도 주기도 하고, 그렇죠. 스티커도 이렇게 붙이기도 하고 해서 이제 이거를 플리킹해서 넘긴다고 하죠. 화면에서 넘기게 되면은 자기 이미지가 이제 효과라 이런 거 동반해가지고 지금 네네. 어린아이가 꾸미고 저희 있네요. 그 스티커 사진 찍는 거 그렇게 같아요. 비슷하다고 네. 보시면 네.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찍어서 이제 넘기게 되면은 이 화면이 아까 봤던 대형 소셜트리라는 네, 원형에서 움직이면서 돌아다니게끔 돼 있습니다. 그리고 이 찍었던 사진은 자기의 페이스북에 자동으로 업로드도 할 수가 있는 거고요. 공유를 할 수도 있는 거고 SNS로. 이 모든 것들을 하나의 커다란 작업을 모두 이제 담당해서 하시는 거잖아요. 맞습니다. 시스템 개발부터 이 디지털 요즘 그 디스플레이를 이용한 디지털 사이니지라고 하는데 그 제작부터 해서. 디자인부터 해서 네. 이 모든 디자인부터 전부 다 하드웨어 디자인과 컨텐츠에 들어가는 이미지 디자인까지 전부 다 제작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게 또 중요한 게 뭐냐면은 포인트가 하나 있는데, 네. 여기에서 이제 사용자들이 찍었던 사진과 이미지나 이런 정보는 다시 또 창의공항 데이터 서버 쪽에 그렇죠. 저장이 되고, 그래서 방문객이 다시 방문했을 때는 내가 언제 찍었던 사진을 다시 한번 회상하면서 볼 수 있게끔도 만들어져 있어요. 아, 그러니까 추억을 만드는 거죠. 추억을 가지고 어떻게 보면 요거 하나가 이 공간을 방문한 페이스북이라고 볼 수도 있는 거예요.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네, 네, 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싱가포르 공항에서는 사용자들이 누가 다녀갔는지도 쌓을 수 있는 데이터를 네, 확보하는 거죠. DB로 확보를 할 수 있는 것이고, 그러니까 요구자 어떻게 보면 이 엘터브 회사 입장에서는 광고나 이런 것들을 주문하는 곳과 그리고 사용자들 사이 중간 선상에서 쌍방이 좀 윈윈할 수 있는 네, 것들을 맞습니다. 고민을 해서 만들어낸. 네. 근데 좀 재미있어요. 재밌게 저희도 항상 제작하려고 하고 있고, 또 이게 지금 한 번만 들어간 게 아니라 이제 여기는 하드웨어는 일단 구축이 되면은 네. 거기에 들어가는 컨텐츠라든가 이런 부분은 계속 바꿀 수가 있어요. 그렇죠. 그래서 지금은 게임도 할 수 있게끔 들어가 있어서 아까 보셨던 각각의 키오스크 앞에 동시에 자기의 캐릭터를 만들고 게임을 하게 되면은 아까 봤던 그 원형 화면에서 이제 각자들이 게임하는 모습을 사람들이 지나가면서 다 볼 수 있게끔도 들어가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그 카메라 내에서 그 모습들을 보여주는 거죠. 네. 게임하는 모습들을. 게임하는 모습뿐만 아니라 게임을 하는 것도 보여드리고 있습니다. 이게 이해가 좀 어려우실 것 이게 같은데 e스포츠네요. e스포츠 준비 예. 시스템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은데요. 그러니까 복잡한 게임이 아니라 단순하게 할 수 있는 뭐 깃발을 올리기 게임이라든가 그러니까 캐주얼 게임이라고 많이 맞습니다. 얘기하죠. 뭐 예. 청기백기 같은 걸 할 수도 있는 거고요. 그런 게임을 자기가 경쟁
하면서 하는 것도 이제 대형 화면을 통해서 보고 사람들은 그걸 또 즐거움을 갖는 거죠. 알겠습니다. 저희가 지금 마지막 그 바로 전 타임에 마지막 거의 끝나갈 쯤에 질문이 하나 들어왔었는데 네. 그 질문을 지금 바로 질문하신 팀에서 들어왔어요. 그래서 공유마켓 정말 5일 내내 보는 것 같아요. 저는 이 팀을 그 여고생분들이신데 네. 항상 똑같은 포즈와 항상 똑같은 모습으로 저렇게 앉아서 예. 질문이 조금 커요. 차세대 디스플레이 죄송해요. 제가 지금 농담을 하다가 저 혼자 웃긴 게 생각이 나서 차세대 디스플레이 산업 현황과 미래 전망이 어떻게 되나요? 라고 되어 있어요. 근데 저는 여기서 제가 사회를 보면서 제 나름대로 이렇게 얘기를 하고 싶어요. 차세대 디스플레이라기보다 디스플레이를 활용하는 이 전체 산업이 어떻게 바뀔 것 같아요? 라는 질문이 가장 어울릴 것 같거든요. 뭔가 좀 답변을 좀 해주신다면. 제가 1차적으로 답변할까요? 제가 앞에서 언급했듯이 그 1차원적으로 단순하게 디스플레이를 통해서 네. 정보를 전달하는 게 아니라 사용자가 그 정보를 참여도 하고 그리고 그 정보에 대한 데이터도 획득해서 그 다음에 획득한 정보를 토대로 가공해서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디지털 사이언지 사업, 디지털 그 LCD 사업이 네. 변경되지 않을까 저는 보고 있습니다. 방금 전에 봤던 그 동영상이 가장 대표적이었던 네. 것 같아요. 추가로 하나 더 말씀드리면은 이제 인공지능이 이제 조만간 결합이 될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인공지능. 네, 그래서 어디 이제 기존의 시스템을 맞습니다. 그래서 제가 간단히 설명드리면은 이제 백화점이나 이런 데 들어가서 지금은 안내 키오스크라고 하죠. 터치에 네. 자기가 원하는 거를 터치를 하고 찾아보고 하지만 지금은 대화형으로 내가 키오스크 앞에 서서 물론 키오스크 앞에 서서 또 그 키오스크는 그 고객을 인식하고 이 고객이 나이대라든가 그렇죠. 이런 걸 성별을 분석해서 맞는 걸 보여줄 뿐만 아니라 네. 고객이 말로써 나는 오늘 뭐 먹고 싶습니다 하면은 키오스크 자체에서 거기에 맞는 컨센트를 자동으로 뿌려줄 수 있게끔 하는 게 이제 조만간 이제 실질적인 삶에 어느 백화점에 아니 그거는 이제 저희가 기획적인 부분인데 네. 조만간 그게 실현이 될 거예요. 그래서 조만간 최근래에 아마 이제 볼 수 있게끔 될 것 같습니다. 제가 조만간 찾아뵙도록 제가 하겠습니다. 말씀드리도록 할게요. 그런 부분은. 네. 최근에 들어서 그런 키오스크들은 좀 많이 나왔죠. 뭐 스마트 거울도 최근에 예. 그러니까 뭐 사실 기업명을 FX 기어에서 이제 FX 네, 미러라는 맞습니다. 어떤 잘 알고 스마트 계시네요. 미러도 네. 많이 나왔고요. 어떻게 보면 그런 어떤 산업군이 좀 많이 융합으로 쪽으로 좀 올라오고 있는 단계들이 좀 많이 보이니까 어떻게 보면 그 키오스크도 되게 상당히 좀 비슷해 보이는 비슷하게 볼 수 있는 거죠. 네, 성향이어서 네. 학생분들은 저는 계속 얘기하면서 느끼는 게 정말 제가 이제 기자적으로 약간 느끼는 게 딱 하나가 뭐냐면 디스플레이라고 얘기를 했을 때 그 정말 그 LCD TV 화면에 제가 너무 갇혀 있었다라는 생각을 좀 반성을 지금 제가 많이 하고 있거든요. 요즘 들어서의 디지털 사이니지는 정말 많이 발전을 하고 있고 보여주는 방식이 너무 달라지고 있잖아요. 예. 어떻게 좀 보세요? 앞으로 변화. 점점 아까도 비슷한 경우인데요. 지금 오늘 보여드린 영상 두 가지를 보시면 네. 앞으로는 점점 더 디지털의 느낌이 안 들게 되는 것이 점점 더 발전을 할 겁니다. 그러니까 디스플레이도 지금은 그냥 꺼놓으면은 검은색이 되겠죠. 근데 앞으로는 투명한 디스플레이도 나오게 될 거고요. 지금 이미 어느 정도는 단계는 나와 뭐 있고요. 두들기면 예. 디스플레이로 변환되는 형태. 그리고 또 심지어는 그 촉각을 느낄 수 있는 디스플레이로도 바뀌게 될 거고요. 예. 햅틱이라고 얘기를 하죠. 예. 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여러분들께서 이제 지금까지는 그 디스플레이가 뭔지도 모르고 어쨌든 하루 종일 접하고 계셨던 거죠. 맞아요. 예, 하루 종일. 예. 근데 그게 더더욱 발전을 해서 이제 핸드폰도 접을 수도 있고 그렇죠. 휠 수도 있고 여러 가지로 활용할 수도 있고 심지어 차 안에서도 차창을 통해서 보실 수도 있고 화장실에서도 원하시는 정보를 얻으실 수 있고 그렇죠. 이런 그냥 실생활에서 더더욱 더 밀접하게 접하시게 될 거기 때문에 아까 지금까지 말씀드린 컨텐츠 부분하고 그리고 이런 부분들이 점점 더 발전을 할 수밖에 없는 거죠. 사람이 느끼는 감각 중에서 제일 중요한 게 시각 아니겠습니까? 맞습니다. 예. 그 시각 부분을 어떻게 보여주느냐. 근데 그게 점점 더 재밌기를 바라잖아요. 사람들은.
점점 더 자극적이기를 바라고. 근데 그 부분을 그 해소해 드리는 게 저희의 일이기 때문에 네, 네. 이런 분야는 앞으로 무궁무진한 발전을 가지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예. 실제로 컨셉 영상에 가깝긴 하지만 그런 것들 많이 나왔죠. 아침에 일어나서 화장실에서 이제 이빨 닦으려고 칫솔을 딱 네. 갖다 대면 그 오른쪽이 오늘의 날씨가 이제 쫙 거울 예. 옆에 나타나고 뭐 이런 예. 것들. 최근에 뭐 강남이라든가 서울에 뭐 이런 또 미용실 가면 거울 보고 있는데 갑자기 그 밑에 TV 영상 나오고 그러거든요. 뭐 그런 것들을 좀 더 기획하는 것들이 많이 중요해진다라는 생각이 좀 드는데 네. 비용적인 부분들은 우리 학생들이 좀 생각을 해봐야 되지 않을까요? 뭔가 어떤 하드웨어적으로 기획을 했다라고 했을 때 사실 네. 애플리케이션은 PC 앞에서 열심히 막 하면 네. 결과물이 나오잖아요. 그렇죠. 근데 디스플레이가 이제 오프라인 쪽으로 이제 사람들한테 다가가려면 약간 비용적인 것도 좀 생각을 하고 그래야 될 텐데. 비용적인 부분은 일단은 이제 저희가 보는 디스플레이 자체가 이 패널 LCD 모니터라고 많이 하죠. 근데 실제 이건 LED 모니터라고 하는 게 네, 맞고요. 근데 이제 이 부분은 대량 생산 체제로 들어가기 때문에 네. 이때 가격적인 부분은 계속 이렇게 다운이 될 맞아요, 거예요. 맞습니다. 인치 수는 계속 커지지만 가격은 계속 다운될 거기 때문에 비용적인 부분은 제조적인 하드웨어적인 부분은 계속 절감될 거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안 그래도 이번 올해가 이제 UHD TV 가격이 가장 저렴해지는 해다 네. 뭐 이런 얘기들이 가장 많이 있었는데 이건 학생들이 데려가야 되기가 아니네요. 어려운 얘기일 수도 있겠네요. 학생들이 사전에 저희들한테 질문을 많이 준 게 많아요. 근데 예. 저희가 이게 매번 소개를 하면서도 또 드려야 되는 질문이고 왜냐하면 멘토분들이 정말 다양하신 분들이 네. 나오셔서 그 멘토분들의 생각을 조금이라도 엿보기 위한 질문들이거든요. 이게 재밌는데 저는 아까 전에 우리 박동석 멘토님께서 이 똑같은 답변을 해주실까봐 지금의 직업을 하기 위해서 이 일을 시작하게 된 계기가 좀 궁금하다고 하거든요. 엄마 아빠가 대학교 가라 저는 다 말씀드렸는데 그거 말고 뭔가 좀 이 질문부터 어떻게 하다가 이 일을 시작하게 된 계기 같은 게 좀 있었을까요? 저 네, 먼저 네, 말씀드릴까요? 계기 참 자기가 하고 싶은 일을 하는 사람이 많이 없을 것 같아요. 제 주변에도 그렇고 내가 진짜 좋아하고 원하는 직업을 한다는 거는 극소수일 것 같아요. 근데 저도 맨 처음에는 이제 개발 쪽 관련된 일을 하고 하다 보니까 적성에 안 맞고 그리고 나서 또 다른 일을 해보고 하다 이제 이쪽 분야에 오게 됐는데 네, 네. 솔직히 저도 맨 처음에는 맞지는 않았어요. 저도 당연히 개발자였고 이제 다른 부분 하고 네. 하다 보니까 어려웠던 부분이 많았는데 또 사람은 또 적응에 강한 동물이기 때문에 적응할 수밖에 없더라고요. 그러면서 또 제가 항상 마인드로 마음을 갖는 게 아이고 네, 네. 죄송합니다. 괜찮습니다. 네. 마음을 갖는 게 항상 최선을 다하고 항상 보람되게 즐겁게 마음을 갖자. 어렵고 힘든 일이 있더라도 항상 뭐 교과서적인 답일 수도 있지만 네, 네. 항상 즐겁게 행동하고 즐겁게 항상 바라보자 하니까 어느 순간 되니까 일이 즐거워지기 시작하더라고요. 네, 네. 그래서 이제 지금까지 일을 계속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 박동선 멘토님께는 질문 좀 바꿔볼게요. 네. 왜 그 추운데 밤 10시까지 그곳에 올라가 있었는지가 좀 궁금하거든요. 그게 이제 회사가 시켜서는 아니잖아요. 회사에서 시키는 사람이 없죠. 그런 그쵸, 거. 그렇죠. 단지 그냥 일이 잘 풀리고 있나 없나만 관심이 있기 때문에. 네. 근데 이제 중요한 건 뭐냐면은 재미있는 분야라면은 그러니까 궁금한 거죠. 네, 그때 당시만 해도 그거는 완전 그냥 머릿속에서 나온 아이디어예요. 그냥 맞아요. 한 줄에 그렇죠. 그냥 차량을 한번 보면 어떻게 될까. 예. 근데 한번 궁금한 거죠. 그러면은 이제 올라가 봐야 되니까. 예. 그래서 보게 되는 거고 가서 이제 그 영상을 찍어 와서 저희 연구소가 있기 때문에 네. 연구소에 또 그 연구원이랑 또 얘기를 하면은 연구원은 또 굉장히 또 부담스러워하기도 하고 힘들어하기도 그렇죠. 하지만 그게 이제 하나하나 해결해 가면서 서로 희열을 좀 느끼는 부분들이 있어요. 근데 그런 그 경험을 좀 같이 공유하고 나면은 그 다음부터는 서로 이제 조금 더 네. 깊게 들어가 보려고 노력하기도 하고 조금 더 다양하게 적용해 보려고 네, 하기도 네, 하고 예. 그러니까 왜냐면은 그때 당시에는 차량을 봐서 했지만 그 다음 프로젝트는 그 강남 사거리의 가운데에 이렇게 네모난 면적이 있거든요. 네.
요 면적 안에서 그 어떤 그 그래픽, 그러니까 디자인이 나와서 광고를 하는 그런 방식으로 또 전환되기도 했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터널 같은 게 나오면서 그 위에 이제 회사의 그 이니셜이 나오고 네네네네. 그리고 그 밑으로 차량이 이렇게 터널을 지나가는 듯한 그런 방식으로 또 바뀌기도 하고 지금 또 다양한 방향으로 또 진행이 되고 있거든요. 그 처음 시작은 그냥 단순한 말 한마디였던 거죠. 차량을 한번 카메라로 찍어보면 어떻게 그렇죠, 될까. 그렇죠. 근데 이제 그런 것처럼 저도 똑같았어요. 그냥 그 맨 처음에는 조금 안 맞는 분야일 수도 있는데 그 저희 고객께서 말씀을 하시니까 일단 해보는 것일 수도 있지만 일이라는 거는 이제 항상 세분화돼서 하게 돼 있거든요. 네. 그러니까 한 가지 일만 계속 하는 경우는 많지는 않아요. 그렇죠. 그래서 하다 보니까 저한테 맞는 좀 재미있는 분야를 찾게 되고 그 분야에서 회사에서 하다 보면 또 회사에서도 인정을 해주거든요. 네네. 그러다 보면 자기가 좀 재밌게 일을 하면서 할 수 있지 않을까? 그 생각도 좀 듭니다. 돈을 벌기 위해서 열심히 하신 걸로. 정답이네요, 부수적인 정답. 거고요. 정답. 질문이 하나 들어왔어요. 근데 확실히 그 창업 동아리에서 이미 어느 정도 좀 여러 가지 IT적이라든가 뭐 기술적인 것들을 많이 찾던 학생들이어서 네. 이 질문을 왜 줬는지는 조금 의아함이 드는데 자, 바이오 디스플레이는 어디까지 발전했나요?라는 질문이 왔어요. 이거 예, 그런 생체 인식 관련된 예, 이제 약간 그 그런 얘기인 걸로 것 보시면 같은데, 될것 같은데. 그리고 뭐 앞으로의 발전 양상이라든가 이런 예. 것들은 뭐 사실 어느 정도 기사적으로 나오긴 했습니다만 네. 바이오 디스플레이 뭐 어디까지 발전됐나요? 뭐 이렇게 질문이 왔네요. 어디까지 됐을까요? 저희는 솔직하게 말씀드리면은 아직까지 기획 단계나 이런 곳에서 그렇게 많이 네. 기획을 하지는 않고 있습니다. 일단 그 바이오라는 거는 자기 몸에다가 뭐 하던가 뭐 이렇게 하는 건데 네. 저희는 기본적으로 많은 사람들이 모이는 장소에서 적용을 하는 경우가 훨씬 더 많죠. 네, 네. 아까도 보셨다시피. 근데 그거는 솔직히 아직은 좀 먼 미래가 아닐까. 그리고 이제 웨어러블 디스플레이는 많기 때문에 사실 사람은 옷을 입고 다닐 수밖에 없기 때문에 웨어러블 디스플레이로도 일단은 어느 정도 해소된 이후에 진행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은 있습니다. 그 아까 전에 얘기하셨던 플렉시블 디스플레이, 그러니까 스마트폰이 휘어지고 한다라는 그 예. 컨셉 제품은 이미 예. 발표가 됐잖아요. 예. 지난 CES에서도 발표가 예. 됐고 특히 뭐 사실 뭐 중국의 레노버에서 이미 여러 가지 기기들을 많이 내놓은 거고. 저는 오히려 최근의 트렌드는 그것 같아요. 그냥 단순하게 봤을 때 LG에서 아까 전에 내놨었던 LG가 얼마 전에 디스플레이가 2.8mm짜리 그냥 이렇게 벽에다가 붙이는 테이프 정도의 얇은 두께 얇은 것이 나왔는데 그냥 말로만 했지 그게 정말 그렇게 제대로 구현될 거라고는 상상을 못했었거든요. 그런 것들을 활용한 어떤 방식이라면 아예 새로운 생각으로 또 접근을 해볼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좀 드는데요. 근데 실제로 이제 투명 디스플레이가 나온 지가 지금 상당히 시간이 네. 됐었어요. 네. 근데 실제로 지금 현실에서 투명 디스플레이를 적용하는 사례는 거의 없습니다. 그렇죠. 너무 비싸요? 그러니까 너무 지금 비싸요. 실제 적용되는 거는 항상 가격과 네. 그리고 어쨌든 그 일을 저희한테 주시는 고객은 그거에 따른 효율을 좀 많이 생각하시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런 모든 것들이 좀 적용될 때까지는 항상 시간이 좀 많이 걸리더라고요. 그러니까 예. 기술이 나오고 이제 밑단 사용자들이 정말 체감할 수 있는 단위까지 내려올 때까지는 조금 시간이 필요한 뭐 그런 시간이라고 좀 봐야 우리가 예전에 그 TV라고 불리는 거랑 네. LCD로 바뀌는 그 단계에서도 시간이 상당히 걸렸고요. 맞아요. 그리고 지금 솔직히 FHD가 나오고 4K가 나오고 그런 해상도가 높은 영상들이 많이 틀어지게끔 하드웨어는 구성이 됐죠. 콘텐츠가 중요하죠. 근데 컨텐츠가 4K 컨텐츠가 지금 그렇게 일상생활에서 다양하게 접할 수는 없는 상황이고 그러니까 그런 데는 항상 시간이 걸린다고 봅니다. 그래도 최근에 들어서 이제 통신사들이 UHD 4K 많이 하죠. 많이 하고. 내놓고 있는 상황이어서 변화가 확실히 빨라진 거라는 느낌은 좀 있어요. 그거는 사실 대한민국이라는 나라가 굉장히 빠르지 않은가 싶어요. 그렇긴 합니다. 지금 우리들은 조만간 겨울에 HMD를 쓰고서 지금 스포츠 중계를 봐야 할 한국인이 조금 많이 빨라지고는 있습니다. 학생들이 질문이 조금
공유마켓이 삐진 것 같아요. 바이오 디스플레이 그래요? 너무 먼 것 같아요라고 얘기가 답변이 와서 제가 공통적으로 물어보는 질문들이 좀 있거든요. 근데 요 얘기가 아까 전에 그 얘기가 좀 비슷한 얘기긴 해요. 제가 방금 전에 드렸었던 그 질문들과 우리 멘토님께서 어떻게 답변할지 모르겠는데 보통 하게 되는 일과 하고 싶은 일은 다르다고 합니다. 이 차이를 그렇죠. 어떻게 극복하셨나요? 라고 묻거든요. 돈을 저는 많이 줘서는 아닐 거고. 그 만족, 그러니까 자기가 하고 싶은 일을 하기 위해서 이제 좋아하는 부분도 있지만 이제 또 거기에 따른 환경적으로 내가 얼마만큼 또 보수를 받냐는 부분도 그건 중요하죠. 중요하다고 중요한 생각해요. 부분이죠. 예, 네. 그거는 개인적으로 어떻게 느끼냐에 따른 건데 네. 그래서 참 절충이라는 게 참 좋은 단어인 것 같아요. 내가 좋아하는 부분 어느 정도 양보하고 그리고 이제 환경적으로 이제 보수라든가 복리나 이런 부분도 생각하고 해서 이제 직업을 선택하게 되는 것 같아요. 하고 싶은 일만 하고 싶죠, 누구나 다. 근데 그렇죠. 그렇지 못한 환경이기 때문에 그런 건 절충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마찬가지로. 예. 그냥 하게 되는 일 한 4가지랑 하고 싶은 일 1가지 정도만 섞여도 괜찮을 것 같아요. 예, 솔직하게. 예. 근데 이제 그 회사다 보니까 본인이 하고 싶은 일을 회사에 어느 정도 설득을 해야 돼요. 왜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이 회사가. 이걸 네. 하면 이제 우리 회사가 얼마나 벌 그렇죠, 겁니다. 그렇죠, 뭐 그렇죠. 이런 설득을 해야죠. 예, 그 부분이 상당히 오래 걸려요, 생각보다. 그렇죠. 예, 그리고 바꾸기가 힘듭니다. 본인이 노력을 또 많이 해야 되는 부분도 있고요. 예. 그래서 그 부분은 솔직히 좀 본인의 노력이 좀 많이 필요한 경우도 있고, 예, 좀 여러 가지 요인이 있습니다. 좋은 상사도 좀 만나야 되고, 뭔가 뭔가 좀 사회 안 좋은 면을 지금 얘기하고 계신 것 같아요. 너무 슬프게 말씀 안 드리려고 노력은 하고 있습니다. 나중에 회사 예. 돌아가셔서 어떻게 하시려고? 예, 좀 조심하긴 해야 되는데. 저는 그러면 질문을 좀 바꿔서 이건 이제 성원 박동석 멘토님이 좀 더 어울릴 것 같긴 한데 어떻게 보면 정해진 틀을 살아온 여기 질문에도 좀 있는 내용인데 제가 항상 좀 각색해서 얘기하거든요. 네. 지금 우리 멘토분들의 나이는 이제 40대가 조금 다 넘으신 걸로 이제, 보입니다. 네, 맞습니다. 네, 그렇게 예. 보이시는데 만약에 지금 예. 25년 전으로 돌아가서 이제 중학생과 고등학생의 내가 앞에 있다고 했을 때 뭔가 조언을 한다면 뭐라고 할 것 같아요? 저 내 스스로한테 조언을 좀 해보고 싶다면 뭐 저기 너 좀 네. 지나면 로또 나오니까 로또 번호사 이런 거 음. 말고 조언하고 싶으면은 저는 뻔한 말일 것 같아요. 네, 근데 근데 뻔한 말이에요. 예, 그거. 근데 좀 더 공부적인 부분도 있지만 다양한 체험을 많이 했으면 좋을 것 같아요. 이것저것 공부적인 부분도 놓치지 않고 공부 외적인 부분, 여가 생활부터 해서 내가 다양한 거를 배울 수 있는 기회를 많이 가졌으면 좋을 것 같아요. 지금 이제 나이가 먹으면 먹을수록 시간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게 제한이 돼 있더라고요. 네. 그래서 어렸을 때는 시간 걱정 없이 할 수 있는 게 많으니 그냥 단순하게 뭐 게임을 요즘 한다든가 학생들 많이 힘들잖아요. 그런가요? 공부 시간이 때문에. 없잖아요. 학원 갔다 오면 밤 10시 11시. 그렇죠. 그렇다고 공부를 또 포기할 수는 없는 거고, 그렇죠? 참 애매하긴 한데, 근데 그때 다시 돌아간다고 하면은 공부도 물론 열심히 할 거예요. 왜냐면 지금까지 봤을 때는 공부라는 부분도 상당히 중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네, 네. 남들이 하는 기본 소양적인 부분은 당연히 챙겨야 될 것 같고, 음. 그 외적으로 이제 다양한 여가 생활을 비롯해서 다양한 경험, 체험을 좀 많이 했으면 좋을 것 같아요. 사실 그게 네. 또 마찬가지로 사실 고등학교 때는 지금 성호배 멘토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을 좀 하기는 쉽지는 않을 것 같아요. 네. 근데 저는 이제 만약에 좀 얘기를 해준다면 그 대학교 때가 뭐 예. 더 중요하지 않을까. 그런 네. 다양한 경험을 하기 위해서는 네. 지금 돌이켜 보면은 요즘은 또 학자금 대출 갚느라 바쁩니다. 그렇죠. 근데 이거 솔직히 말씀드리면 저도 제가 벌어서 다니긴 했는데 대학교를 네. 지금의 등록금이라면 솔직히 전 못 벌어서 못 다녔을 것 같아요. 힘들죠. 진짜. 예, 정말 힘든 등록금인데 그러니까 솔직히 그 많이 힘든 상황이기도 하고 그런데 저는 항상 그 제가 만약에 예전에 저한테 얘기를 한다면은 좀 전 세계를 좀 많이 들여다봐라. 예, 그 얘기를 해주고 싶어요. 다른 공부나 뭐 이런 거는 일단 요새 그 이제
중고등학교 뭐 대학생분들이 하도 노력을 하고 있어서 사실 그 저도 이제 출장을 다니고 하다 보니까 글로벌한 그런 마인드를 갖고 있는 게 상당히 중요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저는 사실 회사를 다니면서 그런 걸 알게 됐는데 그러니까 요새는 정보를 다양하게 취득을 할 수가 있잖아요. 예. 그러니까 그런 거를 좀 그 많이 접하고 그거를 시간을 물론 부족하지만 그냥 간접적으로라도 예, 가기도 힘들고 하지만 그거를 다양한 정보를 통해서 많이 좀 취득해서 글로벌한 시각을 갖고 좀 사회생활을 시작하면 많이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예. 뭔가 참 재미있다라는 생각이 저는 제일 먼저 든 게요. 요 질문은 제가 첫날부터 지금까지 동일하게 드렸었거든요. 모두가 약속한 듯이 똑같이 말씀을 하세요. 다 지금 모두가 동일하게 그러니까 좀 다양한 체험을 하면 된다, 뭘 하면 된다 이렇게 항상 얘기하시고 제가 또 그거에 대한 멘트 똑같고요. 뭐 요즘 애들 바빠요. 이거 다 똑같고 어떤 분은 그냥 닥치는 대로 연애부터 해라 뭐 이런 얘기도 하시고 근데 뭔가 다양한 경험을 쌓아보라는 얘기들을 많이 하는데 안타까운 현실인 것 같아서 뭐 그냥 요 질문, 요 얘기는 요대로 하고 지금 또 질문이 많이 들어와서 이거 답변해 주셔야 돼요. 자, 차세대 디스플레이로 손꼽히고 있는 622L 이거 어디서 막 이렇게 기사를 본 것 같은데 정말 관심 있어 보는지 모르겠어요. 622L은 수명이 6천에서 1만 시간에 불과하다는 단점이 있다고 합니다. 해결 방안이 있나요? 라고 물어봤어요. 어느 분이 답변해 주실 수 있을까요? 보통 디스플레이어 수명 시간이 한 5만 시간에서 네. 6만 시간 정도 되는데 지금 말씀하신 부분은 저희도 솔직히 말씀드리면 잘 모르는 부분이에요. 네, 지금은 네, 네. 워낙 어떤 부분인지 모르겠는데 네. 621 같은 경우는 솔직히 말씀드리면은 사실 저희가 제조사는 아니잖아요. 네, 네. 예. 그래서 그 해결 부분은 저희가 이제 말씀드리기 힘들지만 네. 621 같은 경우를 활용할 수 있는 경우는 저는 이제 그 솔직히 뭐 야간에 청소하시는 분들이나 예. 이런 분들한테 그런 약간 경고성 그렇죠. 예 그런 쪽에 활용하는 걸로는 아주 탁월하다고 보고요. 그리고 이제 비용이 낮아지면 오히려 그 짧은 시간에 또 여러 분야에 활용할 수 있는 거가 생기기 때문에 네. 예, 오히려 지금 그거는 어떤 기술을 그 기술의 개선을 통해서 그 어떤 수명을 늘린다기보다는 비용의 절감을 통해서 맞아요. 예, 여러 분야에 적용하는 게 더 맞을 것 같습니다. 예. 그 디스플레이 쪽에서 항상 다루면서 하는 얘기가 있었던 거죠. 그 항상 나왔던 얘기인데 맨 처음에 나왔던 그 LED 사실 요즘 뭐 OLED라는 얘기도 나오고 뭐 학생들 가장 아는 과거에는 뭐 아몰레도 있는데 사실 그게 AMOLED 뭐 이거의 어떤 여러 가지 얘기도 있습니다만 기술이 나오고 나서 그것이 어느 정도 안정화라는 얘기는 이제 밑단 사용자 단으로 내려오는 단에 사실 그게 이제 금액적인 부분이거든요. 그 부분이 안정화되는 데가 상당히 오랜 시간이 좀 걸려서 그 부분을 조금 생각을 해보시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좀 들어요. 그래서 기술적으로는 충분히 이론적으로는 구현이 가능하지만 그걸 얼마만큼 유지하느냐 그리고 이걸 이용한 서비스와 콘텐츠가 얼마만큼 나오느냐. 네. 사실 오늘 두 멘토분들이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도 기술적인 얘기들이라기보단 아까 전에 쉬는 시간에 그런 얘기 해주셨잖아요. 기술은 숨어 있고 예. 결국은 사람들한테 보여줘야 하는 것들이 중요한 거다라는 그렇죠. 얘기. 예. 그래서 콘텐츠를 개발하는 데 있어서의 경험이 좀 더 많이 중요해지는 것 아닌가라는 생각이 좀 드네요. 참 얘기가 저는 다양한 경험만 항상 뭔가 좀 판에 박힌 듯이 얘기를 해주셔서 다른 얘기도 좀 이렇게 좀 해주셨으면 좋을 것 같은데 여기서 학생들이 항상 이것도 좀 질문이 좀 마음에 와닿는 질문이긴 한데 이제는 일과 직업을 좀 구분을 하는 시대가 된 것 같아요. 그래서 하고 싶은 일이 직업이 될 수 있을까요? 라는 얘기를 해주셨거든요. 우리 학생들이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이건 제가 먼저 말씀드릴게요. 그러니까 네. 지금 사실 그 사람의 수명이 굉장히 늘었죠. 그렇죠. 예. 그 사실 저희도 직업이 바뀐 케이스잖아요. 네, 네. 맨 처음에 개발자가 됐었고 그 다음에 이제 영업과 기획을 하는 그런 사람이 됐고요. 그리고 또 시간이 지나고 나면 또 직업을 바꿔야 되겠죠. 예. 그렇죠. 일은 계속 해야 되니까. 나중에 노예 치킨을 튀기시.
그러니까 그거죠. 그러니까 뭐냐면은 본인이 하고 싶으신 일을 저는 직장에서 찾으셨으면 좋겠어요. 근데 그거를 좀 차분히 준비를 하셔서 이제 어쨌든 요새는 워낙 수명이 늘어났기 때문에 본인의 창업을 할 수밖에 없는 시대가 왔거든요. 그래서 그거를 잘 찾으셔서 그러니까 직장이라는 곳을 무조건 그냥 시키니까 하는 곳이 아니라 거기에서 이제 본인의 하고 싶었던 일도 찾아보고 그러면서 본인의 나중을 위한 좀 준비 기간으로 잡아보시면 어떨까 이런 생각은 좀 있습니다. 나쁘게 얘기하면 끝까지 공부해라라는 얘기네요. 그거는 어쩔 수 없을 것 같아요. 솔직하게 말씀드리면 정말 어쩔 수 없을 것 같아요. 사실 저희들도 취직하면 끝날 줄 알았는데 회사 일이라는 게 계속 배워야 하는 일이잖아요. 저희도 기획을 해야 되기 때문에 이 기술 분야를 잘 모르면 바로 저희도 뭐 아까 말씀하셨듯이 치킨으로 가야 될 수 있고 네. 저기 성호서 멘토님. 하고 싶은 일과 직업. 일단 뭐 비슷한 얘기일 수 있을 것 같아요. 맥락은 직업을 가지되 하고 싶은 일이 있다고 하면은 자기가 하고 싶은 분야에 대해서 좀 더 뭐 별도로 일을 하면서 공부를 하든 이렇게 좀 메꿔 나가는 게 맞지 않을까 하고 가장 이상적인 거는 두 개 다 하고 싶은 일과 직업이 되는 게 가장 좋은 건데 그거는 많이 어려울 수도 있고 쉬울 수 있는 거는 본인에 따라 또 달라져 있는 거기 때문에 네. 본인이 얼마만큼 그 길을 찾아가냐 그걸 찾는 게 관점일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또 시대가 4차 혁명은 어쨌든 누구에게나 다 오는 거는 동일한 조건이거든요. 네. 다 옵니다. 누구에게나. 하지만 그거를 어떻게 극복하냐는 각각 개개인의 생각과 개개인의 이제 능력에 따라서 틀려지는 거기 때문에 그걸 준비하는 마음을 갖기 위해서는 좀 더 자기 개발과 여러 가지 부분을 좀 생각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런 부분이. 말씀해주신 얘기 들으니까 결국은 너희들이 선택하고 너희들이 알아서 해봐라 뭐 이런 약간 좀 그렇게도 생각이 좀 드는 것 같은데. 조금 좀 다르게 말씀을 드리면 뭐 잘 아시겠지만은 많은 직업이 없어질 거예요. 네. 사실 많은 직업이 없어질 거고 뭐 보니까 정확한지 모르겠는데 그 직업 중에 하나가 기자도 왜 다들 그 얘기를 하시는지 모르겠네요. 제가 듣긴 들었는데 네, 네, 네. 무슨 얘기냐면은 그 4차 혁명이든 뭐든 어쨌든 계속 뭔가 혁명은 있을 거고 거기에 대처한다기보다는 그러니까 아까 글로벌한 시각을 왜 가져야 되냐 하면은 준비 때문에 그러는 거거든요. 맞아요. 뭔가 어쨌든 뭔가는 해야 되는데 그걸 준비하는 단계에서 정보가 필요하니까 그렇죠. 그래서 말씀드린 거죠. 예. 그 학생분들도 그 점을 좀 기억해 주시면 좋을 것 같은 게 뭔가 기술적으로 깊이 있게 들어가는 것도 당연히 있습니다만 뭔가 다양한 것들을 경험해 보는 것들 그래서 그 네. 안에서 그거를 융합을 해보는 경험들이 좀 중요해지지 않나라는 멘토분들의 지금 대화 내용이었던 네. 것 같고요. 뭐 예 기자가 없어진다고는 하지만 저는 뭐 사실 이렇게 크게 걱정은 하지는 않습니다. 아, 예. 아직 먼 미래 다행입니다. 얘기가 가까워지는 거니까요. 근데 제가 지금 봤을 때 공유 마켓은 저희 창업 동아리에서 모바일 공유 마켓 쪽을 창업 쪽을 준비를 하고 있거든요. 그리고 지금 불멸과 몇 팀들이 다들 들어와서 제가 아까 전부터 보고 있었는데 각각의 주제들을 가리키면서 지금 각자 자신들이 준비를 하고 있는 게 있어요. 뭔가 학생들의 창업하는 것 이것도 항상 물어보는 것 중에 하나인데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어린 나이에 창업을 해보는 경험 이것을 두 멘토분들은 어떻게 좀 생각을 하세요? 제가 먼저 말씀드릴까요? 뭐 창업에 대해서 나이 제약은 없잖아요. 대한민국이든 어디든. 그래서 전 참 좋은 도전 정신이라고 생각을. 가장 애매한 대학교가 있고 대학교 네. 공부도 해야 되고 입시 준비도 해야 되는 판에 네. 이제 아니요 뭐 이제 대학교 사실 제 주변의 학생들은 그런 네. 학생들도 있거든요. 대학교를 포기하고 창업을 하겠다라고 하는 학생들도 많이 있고요. 그런 분도 있고 후배들도 많이 있고요. 네. 그러니까 이런 상황에서 어떻게 생각을 좀 하시는지. 아직 젊으시니까 저는 그 나이대로 진짜 돌아간다고 하면은 하고 싶은 거 많이 해보고 싶어요. 그래서 물론 창업한다고 해서 뭐 다른 걸 포기하는 말은 아니지만 네. 자기가 확실한 아이디어가 있고 기획적인 부분에서 준비가 됐다고 하면은 도전해볼 만한 가치라고 생각하고 그런 아이디어가 그런 창업이라는 마인드 가진 자체만으로도 제가 봤을 땐 어려운 환경도 버텨 나갈 수 있을 것 같아요. 그저 마인드만이라도. 근데
창업을 진짜 할 수 있다고 하시면은 한번 도전해 보는 것도 나쁘지 않을 것 같아요. 저는 적극으로 추천드리고 싶습니다. 네. 저는 조금 뭐 아니면 도라는 생각은 좀 버리고 접근하셨으면 좋겠어요. 네. 예, 그러니까 생각하셨던 것보다 현실은 더 냉정하기 때문에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정보가 정말 중요하고요. 그리고 주변에 진짜 뭐 사돈의 팔촌이든 다양한 인맥을 통해서 많은 정보를 좀 취득하신 다음에 사업을 진행하시더라도 저도 젊은 나이에 해봤습니다만은 네. 다양한 정보를 취득해서 일단 조그만 거부터 성공을 하셨으면 좋겠어요. 예. 그러니까 우리가 항상 그 최신 기술, 네. 예, 그리고 그 기술을 개발을 하면 잘 팔리겠다는 생각을 하시죠. 네. 예. 근데 실제로는 그렇지 않은 경우가 정말 많아요. 맞아요. 예. 그래서 시장이 받아들이지 못하는 예. 경우가 많이 있죠. 그거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좋은 기술이라고 해서 비싸게 팔지 못하는 경우도 허다하기 때문에 네. 그래서 그거는 조금 저는 도전하셔도 되지만 정말 신중함이라는 단어를 항상 좀 머릿속에 이제 넣으시고 진행하셨으면 좋겠고 다양한 분들의 조언을 많이 들어보시고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LTE 기술 표준을 담당하고 있었던 그 글로벌 ITU의 그 과학자분께서 그런 얘기를 하셨었거든요. 기술이 수도꼭지에서 흘러내리는 물이면 그걸 담는 그릇이 우리네 생활상인데 지금은 물이 너무 많이 나오는 상황이라 맞아요. 예. 그릇을 넘치고 있는 상황이다. 그래서 너무 많은 앞선 기술보다는 다양한 사람들한테 편리성을 줄 수 있는 기술이 필요하다라는 얘기를 많이 하셨어요. 그런 거죠. 이케아를 왜 쓰냐를 한번 봐야 되는 거죠. 네, 네, 네. 이케아가 뭐 무선으로 전등을 끄고 켜고 핸드폰으로 뭐 수동 뭐 원격 조정을 할 수 있고 이래서 사람들 사는 거 아니거든요. 그렇죠. 예.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좀 면밀히 보시고 모든 사업을 진행하셨으면 좋겠어요. 어떻게 보면 약간 좀 따끔한 현실적인 충고도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네요. 하긴 뭐 지금 저희 멘토분들도 크리스마스 같은 밤 말씀. 10시에 이제 길거리를 내려다보면서 추위와 싸워야 하는 현실 속에서 살고 예. 있는 이 상황이니까요. 뭐 그런 것들을 뭐 우스갯소리로 저희가 얘기를 하고는 있습니다만 우리 학생분들도 조금 한번 생각해 봤으면 좋겠고요. 오늘 제가 하고 있는 진행 중에 가장 많은 학생분들이 지금 참여를 했어요. 찬누리 팀과 사구 팀, 불멸 팀 그리고 공유마켓 팀인데 제가 그래서 지금 열심히 찾아봤거든요. 사구 팀이 지금 창업 아이디어로 발표를 했던 건 장비 대여와 장소 제공이라고 얘기를 했고요. 불멸 팀 같은 경우 제가 아까 전에 해서 저는 불멸이 뭔가 했더니 불편함을 멸하리라라는 좋은 아이디어예요. 그래서 자동차 기타 용품 제작 편의 개선 이렇게만 돼 있는데 제가 이 학생들이 뭘 했는 건지는 정확하게 알지를 못해서 뭔가 조금 요 얘기 들으면서 이거 좀 팁이 될 수 있을 것 같은데 하면 바로 치고 들어와서 얘기 좀 해주세요. 그리고 우리 그 공유마켓 팀은 몇 번씩 소개를 했는데 모바일 공유마켓 쇼핑몰 구축이라는 주제로 지금 참여를 했다고 하거든요. 뭔가 조금 조언을 해줄 수 있을 만한 게 떠오르는 게 있나요? 저는 이 자동차 쪽의 디스플레이를 좀 한번 활용해 보면 어떨까라는 생각도 좀 드는데. 항상 그 사업을 진행하실 때 네. 우리나라뿐만이 아니라 이제 해외에서도 그렇지만 네. 자기가 갖고 있는 아이템이 경쟁자가 누구인지를 좀 봐야 될 것 같아요. 뭐 그렇긴 하죠. 예. 만약에 제가 좋은 제품을 만들었는데 그거의 경쟁 상대가 대기업이라면 결국은 싸움에서 질 확률이 높아지는 거죠. 네. 예. 그러니까 지금 어떤 사업을 하시는지 모르겠는데 그 준비를 하고 있는 예예예. 단계인 거죠. 그러니까 그런 준비 단계에서 이제 장비 대여 이런 쪽은 자본도 좀 많이 들어가야 되고 그리고 그거를 공급하는 데 있어서 시장에서 받아들여질 때까지 어느 정도 시간을 버티기 위한 자금도 많이 필요한 사업이에요. 네. 예, 그러니까 그거는 좀 여러 가지로 고민을 많이 해야 된다는 거죠. 된다 이거죠. 그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현실적인 얘기들을 좀 많이 해주시는 것 같아요. 지금 저희가 약속한 시간은 거의 다 이미 끝난 상황이긴 한데 마지막에 제가 좀 묻고 싶었던
좀 질문이 있거든요. 예. 뭐 이건 사실 뭐 서머리하는 정리하는 네네. 질문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마지막으로 우리 학생들한테 이제 주제를 다시 한번 알려드릴게요. 진로 체험이었어요. 오늘 얘기는 예, 그래서 진로죠. 멘토분들의 진로 그리고 이런 또 고민 같은 것들을 한번 그냥 허심탄회하게 얘기해주면서 같이 학생들한테 도움되는 내용을 전달해주기 위한 거였는데 학생들한테 이 진로 체험, 진로에 관련해서 마지막으로 좀 정리해서 본인들의 생각만 간단하게 좀 정리하는 걸로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예, 진로 참 선택이 중요한 거죠. 한 번의 선택이 진짜 평생 간다는 말이 있듯이 진로 선택도 참 중요한 것 같아요. 일단 진로 선택하기 위해서는 다양하게 체험 부분, 그러니까 지금은 또 정책적으로 국가나 이런 쪽에서도 정부에서도 다양하게 진로 체험할 수 있는 기회가 많이 있는 것 같아요. 네. 오프라인과 온라인을 통해서 되도록이면은 그 시간 부분을 많이 좀 참여해서 내가 하고 싶은 방향이 어떤 걸 하고 싶다는 방향을 가장 좀 선택을 좀 빨리도 해보고 그리고 나서 경험도 해보고 이 방향이 아니면은 젊기 때문에 네. 언제든지 방향을 바꿀 수가 있어요. 근데 해보지도 않고 나는 이건 아닌 것 같아라기보다는 한 번이라도 좀 경험도 해보고 어떤 방향으로 나아가겠다로 좀 생각도 많이 해보고 네. 해서 선택을 해서 또 도출하기는 힘들 것 같지만 그렇게 해서 좀 많이 해봤으면 좀 더 도움이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네, 알겠습니다. 박동서 멘토님도 정리 한번 부탁드릴게요. 사실 그 우리나라에 지금 취업난이 굉장히 심하잖아요. 예, 근데 실제로 저희 같은 중소기업은 인원을 뽑기가 굉장히 힘든 상황이에요. 예. 근데 외부 활동을 많이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근데 무슨 말씀이냐면은 물론 대기업이나 이런 좋은 조건의 회사가 좋을 수도 있죠. 네. 예, 근데 저도 이제 대기업 생활을 해봤습니다만은 약간 부속품이 되는 경우가 많아요. 정말 작은 얇은 분야에서 그 일만 하게 되는 경우가 굉장히 많은데 네. 그거를 해소할 수 있는 부분이 중소기업이지 않을까. 짧은 시간 안에 좀 많은 경험과 많은 그 직무 체험을 좀 해볼 수 있는 곳이 중소기업이고요. 우리나라에 지금 현재 그 채용에서 90%는 중소기업이 하고 맞습니다. 있잖아요. 그리고 그 중소기업을 잘 들여다 보시면 그 중에는 저희 두 회사 같은 괜찮은 회사도 예, 상당히 많습니다. 앞으로 네, 발전 가능성이 많은 회사들도 많기 때문에 좀 너무 그 국한돼서 기업을 보지 마시고 앞으로의 발전 가능성과 본인의 그 하시고 싶으신 일, 물론 찾기 힘드시겠지만 그 부분들을 좀 고려하셔서 좀 체크해 보시면 오히려 좀 기회가 넓어지지 않을까, 예, 그렇게 생각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또 멘토분들의 이야기, 뭐 현실적인 얘기도 좀 많이 있었고요. 그리고 꼭 버리지 말아야 할 것들에 대한 어떤 다짐 같은 것들도 있었던 것 같습니다. 저희들이 준비했던 온라인 진로 체험 페스티벌 그리고 원격 영상 진로 멘토링 토크 콘서트는 사실 오늘 이 시간으로 이제 모든 것을 마무리하게 됩니다. 앞으로의 또 이런 경험이 있을지는 모르겠어요. 아직 약속되어 있는 것은 없기 때문에. 하지만 뭔가 좀 학생들한테 그리고 저희 현장에서 이렇게 다양한 활동을 하고 계시는 여러 멘토님들과의 어떤 대화가 조금 더 도움이 되지 않았나 하는 자평을 좀 해봅니다. 이제 내일 다시 뵐게요라는 얘기는 이제 하지 못하겠지만 그 다양한 이런 활동들이 우리 학생들한테 더 많은 도움이 될 수 있도록 기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수고해 주신 두 분 너무 나와주셔서 감사하고요. 예,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예. 약속이 된다면 저희는 또 다음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